자,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은 공간정보법 문제풀이 17, 자, 총강의 24번, 24강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것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신청 특례. 그러니까 이제 지적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청을 할 때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소유자를 대위하는 대위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만 해야 되는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이 됐으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자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48번 문제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신청 지역, 시행 지역의 토지등 신청 특례. 자, 도시개발 사업장에서 신청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건 뭐냐? 2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네,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그 밖에 토지개발 사업들. 이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요. 이게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라는 걸 다 신고해 줘야 돼요. 누가에게? 소관청한테. 이 사업 시행자를 감독하는 관청이 소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관청한테다가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15일 내로 소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틀렸네요. 1번이 정답. 자,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등 원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등 신청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신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어요. 사업 시행자한테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원한다 할지라도 지가 직접 신청을 못하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그런 말로 쓰인 겁니다. 3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경우에 토지동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요. 법적 효력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냐?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효력 발생한다. 이 3번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따 좀 더 종합적으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착수동형 완료 사실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해야 됩니다. 아까 1번하고 연결되는 지문이에요. 1번, 이게 사유 발생한 날로 15일 내로 소관청에다가 신고해라. 이거였죠.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 그때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 이제 파산에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럴 때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대신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정답은 1번에서 나왔고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토지 이동 효력 발생 시기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또는 등기법 공부할 때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돼야 효력이 있지만 법률에 규정한 것들은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발생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속할 때는 사망, 상속일 때는 사망할 때, 뭐 수령일 때는 수령의 개시일 때, 경매일 때는 매각대금 다 낼 때, 그런 것처럼 이 토지 이동 효력 발생 시기가 원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예요. 이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효력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등록할 때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형식주의라고 해요. 근데 예외가 2개가 있어. 예외가. 축척 변경하고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예외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이건 예외인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 있는 걸로 본다. 아까 우리 지문에 다뤘던 거예요. 이 확정 공고일에 효력이 있다라는 거, 이 시기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게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다뤘죠.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 요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 이건 언제냐? 공사 준공된 때.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거
원칙은 등록한 때인데 예외 두 가지.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진공일 때. 참 여기서 제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말했지만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 사업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좀 문제가 기네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자, 이게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 것을 증명하는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장에 소유자를 정리하려면 등기소에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정리하려면 등기소에서 갖고 있는 등기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통지가 와야 돼요. 그럼 통지가 왔는데 그 통지가 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냥 대장에서 소유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보니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랬어요. 즉 대장에 써져 있는 토지 표시와 등기부에 써져 있는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토지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쳐야 됩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등기부를 고쳐야 되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등기부는 등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이거 지금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를 못합니다. 못하고 토지 표시부터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토지 표시를 일치할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치니까 등기부에 써져 있는 토지 표시를 고쳐라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소관청은 직권으로 불일치 사항을 정리한다. 틀렸어요. 틀리고 이게 지금 그걸 정정하는 데가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데 직권으로 못하죠. 등기소에 있는 것이라. 2번 지적 공부를 등기완료 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기완료 통지 내역에 의해서 정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지금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자를 고쳐라 라고 통지했잖아요. 그 통지한 거에 따라 정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못한다. 그럼 정리할 수가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해라. 여기서 그 뜻이라는 말이 지금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등기관세에 통지해라.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실 때 지금 이 49번 문제에서요.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은 이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포커스를 어디가 포커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합하지 않을 때만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헷갈려 버린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야 될 때는 이거예요.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지.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니까 등기부를 고쳐야 되고 등기부를 고쳐야 되니까 소관청이 직권을 못 고치고 고쳐라 라고 통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뤄야 될 문제를 다 봤습니다. 이 지적 정리 파트 쪽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다음 강의 때 25강에서 부분에 대한 문제는 더 다뤄볼 겁니다. 여튼 이 정리 파트 쪽이 중요하거든요. 잘 나오고. 근데 몇 가지만 정리해 놓으면 어렵지는 않으니까 반드시 꼭 잘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마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